이탈리아 축구 대표팀과 맨체스터 시티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던 마리오 발로텔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온갖 기행 때문에 악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발로텔리는 21세 이하 최고의 축구 선수에 주어지는 골든보이를 수상하는 등 뛰어난 재능과 피지컬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상대팀 선수를 향한 지나친 언행과 불성실한 경기 태도 그리고 부족한 워크에스익으로 큰 비판을 받았고, 또 자동차를 몰고 여성 교도소에 난입하거나 장난으로 유소년팀 선수에게 다트를 던지는 등 경기 외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기행으로 인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담배인데요. 2013년 당시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이었던 로베르토 만치니는 이탈리아 축구 리그에 담배를 피우는 선수들이 있고 여기도 몇몇 있습니다. 발로텔리는 하루에 5개 비를 피우는데 만약 제 아들이었다면 엉덩이를 걷어찼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별도의 조치 없이 금연을 권유했지만 발로텔리는 이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이후 AC 밀란으로 이적한 발로텔리는 원정 경기를 위해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벌금을 물었고, 2019년에는 경기 시작 몇 분 전 탈의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찍히는 등 발로텔리는 선수 생활 내내 시즌 중 흡연으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발로텔리는 2015년 리버풀에서 AC 밀란으로 임대 이적할 당시 AC 밀란이 사치스러운 헤어컷과 흡연 금지, SNS에 올릴 게시물을 모두 검사받아야 한다는 굿 비헤비얼 조항을 삽입하는 이례적인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실 축구 선수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담배인데요. 축구는 유산소 능력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스포츠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춘 축구 선수라도 기본이 되는 유산소 능력이 부족하다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프로리그에서 뛰는 축구 선수라면 유산소 능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기호품인 담배를 피지 않을 것 같지만, 앞서 만치니가 언급했던 것처럼 흡연하는 축구 선수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 다양한 담배가 등장하며 권열형 담배가 아닌 다른 형태의 담배를 즐기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파우치에 담긴 담배를 물어 흔히 잇몸 담배로 불리기도 하는 대표적인 무연담배인 스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국의 프로축구 선수 협회의 의뢰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프로축구 선수 5명 중 1명이 니코틴 파우치 또는 스누스 또는 이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프리미어 리그와 EFL의 남자 선수 628명과 FA 여자 슈퍼리그의 선수 5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담배를 한다고 밝힌 남자 선수의 경우 53%, 여자 선수의 경우 73%가 니코틴 의존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영국에 국한된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프로 선수의 20%가 담배를 하는 다소 놀라운 연구 결과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스포츠 종목의 엘리트 운동선수의 흡연율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지난 2011년 스위스 도핑 분석 연구소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종목 엘리트 운동선수의 소변 샘플에서 니코틴과 주요 대사 산물 그리고 미량의 담배 알칼로이드를 검출했는데요. 총 43개 스포츠 2185명의 선수들의 소변 샘플을 검사한 결과 미량의 니코틴이 검출된 샘플은 23%였으며 그중 3일이내 담배를 했을 짙은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샘플은 18.3%였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본다면 아이스하키, 스키, 봅슬레이, 축구, 농구, 배구, 럭비, 미식축구, 레슬링, 체조에서 평균보다 높은 니코틴이 검출됐고 최대 55.6%의 아주 높은 니코틴 농도를 보인 종목도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간접 흡연 등으로 검출될 수 있는 수치를 보정했을 때 운동선수의 흡연 유병률은 15.3%로 전 세계 흡연 유병률인 약 25%보다는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이탈리아의 한 연구진은 로마에 있는 와다 인적 안티도핑 실험실에 보관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및 국제 스포츠 대회 중 얻은 모든 소변 샘플에서 니코틴을 검출했는데요. 총 90개 스포츠 6802개의 소변 샘플을 검사한 결과 일정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샘플은 22.7%로 앞선 연구와 유사한 운동선수 5명 중 1명이 흡연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종목별로 보자면 흡연율이 가장 높은 스포츠는 바로 야구인데요. 야구는 해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약 60%의 흡연율을 보였고 그 뒤로 미식축구와 아이스하키가 40% 이상의 높은 흡연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트라이애슬론이 약 3%에 가까운 가장 낮은 흡연율을 보였고 수영, 육상, 조정, 사이클링이 10%가 안 되는 낮은 흡연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팀 스포츠 흡연율이 31.4%지만 개인 스포츠 흡연율은 14.1%로 팀 스포츠 선수들의 흡연율이 2배 가까이 더 높으며 유산소 능력이 중요한 지구력 스포츠 선수들이 파워 및 근력이 중요한 스포츠 선수들과 기술과 전술이 중요한 스포츠 선수들보다 흡연율이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본 연구가 이탈리아에 국한되긴 했지만
이전 스위스에서 진행된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기에 결코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으며 22.7%라는 놀라운 수치에 대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운동선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저도 사실 영상을 만들면서 이 데이터를 처음 접했는데 생각보다 흡연율이 높아서 놀라긴 했습니다. 그럼 왜 이 많은 운동선수들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를 하는 걸까요? 먼저 설명에 앞서 모든 담배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수들이 담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긴장 및 스트레스 완화인데요.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정신자극제 중 하나입니다. 정신자극제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활동성을 높여주는 약물로 우울한 감정을 억제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요. 담배를 피우면 약 7초 안에 뇌에 도달해 쾌감을 유발하는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감소, 기분 조절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불안함이 증가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운동선수들도 사람이기에 큰 경기를 앞두고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치 2006 월드컵에서 포르투갈과의 준결승을 앞두고 담배를 피웠던 지네디 지단처럼 일부 선수들은 담배로 긴장감을 해소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담배가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3년 국제학술지 BMC에는 커피의 카페인, 담배의 니코틴, 술의 에탄올, 마리아나의 THC가 운동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실렸는데요. 논문에서는 니코틴에 대해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반응 시간과 인지 기능 향상, 혈압, 심장 박동수와 출력, 관상동맥 혈류를 증가시켜 다양한 스포츠에서 이점을 줄 수 있다는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대한 잠재력을 인정했고 그로 인해 운동선수가 니코틴을 남용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유연담배는 호흡기 및 심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운동 수행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발된 스누스와 같은 무연담배는 연기가 나지 않아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유연담배에 비해 없다고 판단해 다수의 운동선수들이 무연담배를 통해 니코틴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 축구 선수들이 경기력을 위해 경기 전 스누스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니코틴이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건 그 잠재력을 인정받았을 뿐 운동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카페인처럼 아직 명확히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연담배가 유연담배에 비해 호흡기 계통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유연담배처럼 여러 암을 유발하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스누스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담배로 영국과 모든 유럽 국가에서 구강암 문제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인 와다는 세 가지 기준으로 금지 약물 여부를 판정합니다. 첫 번째, 운동 수행 능력 향상. 두 번째, 건강 위해성. 세 번째, 스포츠 정신. 와다는 이 세 가지 기준 중 최소 두 가지에 부합되는 약물을 금지 약물로 지정합니다. 그럼 담배를 통해 가장 흔하게 공급되는 니코틴은 어떨까요? 먼저 1번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은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2번 건강 위해성의 경우 니코틴이 강한 중독 향상을 일으키고 주로 담배를 통해 들어오는 다른 물질들로 인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으로 나뉘는 게 3번 스포츠 정신인데요. 사실 니코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니코틴을 얻기 위해 하는 담배가 문제인데요. 어떤 이들은 건강한 이미지 운동 선수가 니코틴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의 담배를 한다면 그 자체로 스포츠 정신을 해하는 행위이며 또 어린 유망주를 포함해 여러 세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운동선수에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담배가 술이나 커피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흔한 약물로 니코틴을 금지해 모든 선수에게 강제적인 금연을 요구하는 것을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하는데요. 와다는 니코틴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했을 뿐 금지 약물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평소 흡연을 한다고 밝힌 세계적인 골키퍼 보이치의 슈체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2배 더 열심히 훈련합니다. 저는 흡연하는 선수가 아닌 그저 선수로서 평가받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운동선수의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